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논어 시간 7번째 시간이고요. 논어는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누가 공자에게 물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한번 칠판 한번 볼까요? 자유 문효한데 자왈 금지 효자는 시위 능양하니 지어 견마라도 개능 유양하니 불경이면 가위 별호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자유, 공자 제자 중에 자유가 문효한데 효라는 것을 공자께서 묻습니다. 선생님, 효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더니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금지효자는 오늘날의 효도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시위 능량하니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능량 어떻게 잘 부모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 부모님을 물질적으로 잘 부족함 없게 하는 것을 봉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모를 잘 모십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차도 좋은 거 태워드리고 돈도 많이 드리고 여러 가지로 부모님 불편하지 않도록 물질적인 것에 약간 더 치중하여 받드는 것들을 봉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효도라는 것은 꼭 그런 물질적인 걸로 봉양하는 것을 효라고 하고 말하고 있으니 공자님 생각에는 지어 견마라도 개나 말에 이르러서도 개와 말까지도 개능 유양하니 모두 개 능할능하다 모두 하더라 뭐를 봉양하는 게 있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보세요. 강아지도 자기 새끼들을 정말 예쁘게 핥고 예뻐해주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찾아오고 주인이 고마워서 몇 천리까지 갔다가도 주인을 찾아오는 개가 있는가 하면 까마귀의 고사성어처럼 반포지호처럼 어때요? 어려서 어미새가 애벌레 줬던 것을 먹고 자란 걸 나이가 들면 사냥 못하는 어미새에게 아이가 가시 물어다가 먹여 살리는 부모를 먹여주는 광경이 반포지효잖아요. 이렇게 모든 짐승들도 부모를 향해서 물질적으로 먹이도 주고 안락함도 주고 봉양하는 건 볼 수 있다. 그러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유가 효를 물었더니 지금의 효는 꼭 봉양하는 것을 효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 보시기에 개와 말도 다 그런 봉양은 있다 한다. 그럼 인간과 짐승의 차이는 무엇이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불경이면 가위 별호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하지 않는다면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다르다 할 수 있겠느냐? 반어법으로 표현을 하시는데요. 달라야 된다. 인간한테는 부모한테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다름이다 라고 해서 공경함이 없다면 어찌 짐승과 다르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짐승은 생각하겠지만 인간만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글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다른 인간이라면 부모한테 효도할 때 봉양 정말 좋다. 물질적으로 해주는 거 다 좋지만 정말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을 효라고 말해주고 싶구나 라고 자유한테 대답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공자의 한 구절 보니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나요? 효라는 것 봉양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건 하나 사드리고 밥 한 끼 사드리고 옷 한 벌 사드리며 보태라고 용돈을 두둑이 드리는 거 다 봉양에 속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봉양이 아닌 진심으로 내 부모한테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거는 정말 나도 행복한 일이지만
그거를 받는 부모님은 진심을 알기 때문에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이 공경하다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구절인데요. 공경할 겸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거, 지금 21세기에서 표현하는 배려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공자의 오래된 말씀에도 우리 현대인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건 논어의 큰 매력입니다. 이런 논어 구절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런 논어 구절도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논어 한 구절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논어 위정편에 있는 구절 한번 보겠는데요. 논어의 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논어 구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시겠어요? 자하 문유한데 자왈 생난이니 유사어든 제자 복기로 하고 유주식이어든 선생 찬하니 증시 이위 효호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중요하다는 표시를 좀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해석할 테니 오늘도 저번 시간에 자유의 효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공자가 대답하시는 구절입니다. 공자는 대단한 스승이라고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마다 똑같은 질문이지만 대답을 달리 해주시는 그 제자의 형편과 입장과 이해도에 따라서 개인별 수업을 했다는 공자의 교육관이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자유가 효를 물었을 때 공경하는 마음을 하셨는데 같은 류의 해석이지만 다시 자하에게는 다른 류의 또 비유법을 드십니다. 재미있게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하 문효한데 자하가 효를 물었더니 자왈 공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난이니 제가 별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죠. 얼굴 색자입니다. 빛색이 아니고요. 어려울 난자입니다. 얼굴색이 어렵다. 얼굴색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니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모를 봉양하는 거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얼굴빛에 공경하는 마음이 비출 것이며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거지로 한다면 다시 또 얼굴에 그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실 때에는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한다는 것이 얼굴빛에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십니다. 보세요. 유사어든 어떤 일이 있거든 제자 복기로 하고 제자들 나이 어린 니네들이 그 부모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 뭔가 대신 해줄 것이다. 일할복자를 보십니다. 수고롭게 뭔가를 대신해 줄 것이고 유주식이어든 술이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니네가 먼저 먹지 않고 선생, 나보다 나이가 많은 제자의 반대말로 쓰는 거고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로 보시면 돼요. 그 연장자에게 반찬 찬자입니다. 드시게끔 드릴 것이니 자, 니네가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에서
일을 대신해주고 어려운 일 못하시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있어도 먼저 드시라고 하는 것 다 공경이고 효일 수 있다. 그러나 자, 곧 이렇게 앞에서 니네가 수고하고 먼저 드시게 한다는 것, 곧증자로 보십니다. 일직증인데 곧 이것들을 앞에서 하는 것들을 뭐뭐로 삼다. 효하고 호자가 붙다는 얘기는 의문사입니다. 인정하지 못하시고 다시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 하는 것들, 이것들이 곧 이것을 효라고 삼을 수 있을까? 라고 자하한테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효라는 말입니까? 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애매하지요. 공자가 이렇게 의문사로 끝내시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자, 일을 대신 해주고 술과 음식을 먼저 드시게 하는 것 정말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고 효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무엇이 빠졌다면 진심 어린 마음이 빠졌다면 그것을 효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럼 네가 진심 어리게 진심을 다해서 공경을 다해서 그 부모를 섬기고 윗사람을 섬겼다는 증거를 둬야 되는데 그 증거는 뭐냐? 바로 말도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을 대하는 얼굴빛이다 라고 결론을 주십니다. 자, 부모님의 얼굴만 보고도 부모님이 불편하신지 좋으신지 괜찮으신지 행복하신지 우울하신지 말 안 했는데 그 얼굴빛 보고 다 알아채릴 수 있는 자녀가 몇 명이나 될까요? 저도 반추하건대 과연 제가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다 파악할 수 있을까?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어느 정도는 다가갈 수 있겠지요. 공자가 이렇게 효라는 것은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부모와 일치시하며 부모의 마음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부모님한테 다 헌신하라는 말은 아니고 하면서 자, 효도를 할 때에는 형식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이왕에 하는 거라면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받는 사람 입장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효라는 것을 가르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한 이유 아시겠지요? 얼굴빛이 어려운 것 공자께서 나도 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십니다. 일 대신해 주는 거, 맛있는 거 먼저 드리는 거 좋다. 그렇지만 이것만 했다고 해서 정말 효겠느냐? 아니다. 너의 진심을 담아 일을 해줄 때 찌푸리지 않고 음식을 드릴 때 진심으로 정말 진심을 다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드려라 라는 구절입니다.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아이들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나의 얼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싫어하는 표정, 좋아하는 표정, 공경하는 표정, 무시하는 표정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기분대로 움직이는데요. 될 수 있으면 온화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이런 논어 구절 가끔씩 올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생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이런 글귀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이에요.
오늘 논어 한 구절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위정편 보고 있습니다. 논어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자, 효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오늘은 한번 군자와 스승이 무엇인지 두 구절 한번 배워볼까요? 한번 칠판 보시고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보셨던 구절인데요. 자왈 옹고이 지신이면 가 이위 사은이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두 번째 자왈 군자는 주의 불비이고 소인은 비부준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석을 한 후에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어볼까요? 첫 번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온고이 여기까지 해석하십니다. 따뜻하론 옛고 연고고 말일이 알지 새로울 신이면 옛 것들을 어떤 이유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만들어진 까닭이 있는 옛 것들에 대하여 익히다 여기서 온자는 run 우리가 열심히 학습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약간 따뜻할 온자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자 여러분 밥이 식었으면 그걸 따뜻하게 하려면 어떻게 데워서 드시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에 몇 분 돌리면 따뜻해지죠. 그럼 내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었던 밥을 따뜻하게 만든 과정이잖아요. 자, 온고라는 것도 그런 겁니다. 새로 창조가 아니라 원래 옛날에 있었던 것을 내가 전자레인지에 밥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처럼 다시 새롭게 개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것을 토대로 내가 그걸 따뜻하게 데우듯이 새롭게 익히게 되면 새로운 것을 알매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원래 있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옹고이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옥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겉모양은 한옥으로 두되 안에는 신식으로 현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한옥 건물들 뭐 이렇게 가령 예를 든다면 그래서 옛 것을 익혀 새 것을 알아간다면 뭐뭐라고 할 수 있다. 이위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겨줄 수 있다. 이위 뭐뭐라고 여겨줄 수 있다. 뭐라고? 스승사. 그 사람을 이렇게 옹고이 지신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와, 저 사람 참 스승 삼을 만하고 스승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여겨줄 수 있고 삼을 수 있다 라고 공자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새 것을 계속 창조해내는 것 정말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옛 것을 활용하여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참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공자가 높여서 스승을 삼을 만한 어떤 조건을 옹고이지신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옛 것을 기본 참아 익혀 새 것을 알아간다면 참된 스승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공자들에게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참 새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 엄청난 고통이 따르고 실험이 따르고 실패가 따르지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고 개척하는 것 정말 리더다운 모습이고 스승다운 모습이 아닌가 저도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두 번째 구절 자왈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군자는 주의 불비하고 소인은 비부준이라 여기서 똑같이 아니불이지만 여기를 부로 읽는 이유는 발음이 불편하여 아니불 자 뒤에 지긋자나 디귿자가 오게 되면 리을 탈락법으로 부로 읽습니다. 불주 하면 발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부주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뿐입니다. 첫 번째 공자가 군자라는 사람과 소인이라는 사람을 구분하십니다. 간단한 한자인데요. 두루주자지만 두루두루두루 한다. 말리을리 그러나 불비하시고 소인은 비한다. 그러나 부주하다라고 서로 완전히 반대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아이들 한문 교과서나 이런 거 보면 이거 뭐 대조법에서 가로넣기 많이 나오는데 이건 시험 대비가 아니라 좀 생각하게 한문 시간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군자는 주의불비하고 두루주자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두 보편적으로 모두가 이익되는 방향을 생각하는 사람이며, 불비, 비자가 여기서 편파적이거나 개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편파적이거나 자기 이익이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군자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소인이라는 사람은 반대예요. 편파적이고 내 것만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할 수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소인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요즘 생각하는 게 뭐냐면, 편파보도, 혐오, 극혐, 이런 가짜뉴스, 나하고 같은 당이면, 나와 같은 편이면, 나와 같은 생각이면 동조하지만 나와 다르다면 악성 댓글로 공격을 하고 정말 무기를 가져서 살인을 하고 약간 뭐 심할 정도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편지를 쓰고 댓글을 다는 것들 다 군자다운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다 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자다운 어떤 표본적인 이상적인 인간형이 있었다면 그거를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공자가 그 시대에도 나와 다르다면 엄청나게 싫어하게 되고 나와 같다면 극히 동조하며 옳지 않은 것도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군자는 두루두루 보편적 두루 모두가 포용할 수 있는 박애주의 사상으로 약간 해석하시면 좋겠고, 소인은 편파적인 개인적인 사적인 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군자입니까? 소인이십니까? 저도 소인인데요. 군자이고 싶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인생 수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논어구절 보시면서 좀 생각의 깊이가 좀 달라지시기를 원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런 논어구절로 올게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구절도 한번 공부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